안녕하십니까. 연말에 또 종목 하나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이제 왔습니다. 요즘 그 송년회, 막년회 많이 있으시죠? 저도 어제까지도 이제 송년회를 했는데 한 10개는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계속 송년회를 했는데 어, 종목 얘기도 하고 뭐 최근 송년회 이야기도 좀 하려고 이제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어제는 그 같이 투자하는 이제 친구하고 이제 족발집에서 소맥을 마시면서 이제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맛있어서 그 집도 한번 소개해드리고 오늘 같이 한번 알아볼 기업인 그 2차전지 소재 업체인 PNT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한 30분 이내에 하는 걸 목표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모니터를 보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어제 제가 이제 친구하고 같이 마셨던 맛집인데요. 교대역 앞에 있는 평상집이라고요. 이거 족발집인데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근처에 사시는 분 계시면 한번 여기 와서 드셔보시라고 제가 한번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족발이 뭐 대짜 42,000원, 중짜 37,000원인데 이거를 먹으면은 꽃게탕이 무료로 나와요. 이거 15,000원으로 보이는데 처음에는 족발 시키면 꽃게탕이 그냥 나오고 추가를 하면은 돈을 더 받는데 그냥 족발만 뭐 먹어도 뭐 좋더라고요. 그리고 뭐 아무거나 볼까요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집인데요. 이게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2층 집이라는 거하고 평상집 전부 다 같은 곳에서 운영하는 건데 저는 이제 3층에 있는 교대 평상집이라서 족발하고 이제 소맥을 마셨습니다. 예, 이렇게 한번 이거는 내부에 보시면 많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어제 이제 송년회 하면서 이제 같이 투자하는 친구하고 이제 송년회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년 시장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내년에는 이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여기 했더니 뜻밖에도 같이 투자한 친구가 내년에는 시장이 매우 어려울 거다 뭐 숏밖에 칠 게 없다 얘기해서 제가 깜놀해서 그렇지 않다는 얘기 제가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코스피 지수입니다. 지금 한번 이제 올해 한번 크게 한번 하락했었죠. 하락했었고 지금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데 이제 폭락이라는 건 이럴 때 안 나와요.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 뭐 해보는 볼까요 한번. 급등을 했을 때 이제 급락이 나오는 거지 급등한 바가 없잖아요. 그죠? 현재까지. 근데 뭐 급락이 나와서 뭐 1600이니 1500이니 이런 거는 정말 이거는 좀 잘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싶고 빠져봐야 전 한 요 정도 한 1800건 한번 터치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더 이상의 급락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좋은 주식을 사 모아야 될 때이지 뭐 인버스를 사놓고 뭐 시장을 떠나야 될 때는 전혀 아니라는 게 저의 부위입니다. 근데 같이 어제 평상집에서 이제 족발을 마시면서 술을 마셨던 친구들은 한결같이 뭐 소스 친다 뭐 그래서 제가 깜놀래서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 좀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금요일 날이 좀 시장이 안 좋아 어제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내년에는 뭐 그냥 뭐 폭락이다 소재 쳐야 된다 인버스 사야 된다는 한다는데 이게 많이 빠졌어요. 이게 이미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이 왔을 때 급락 나오고 급등이 왔을 때 급락이 나오는 거지 이미 급락이 나온 현재에서 무슨 또 급락이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그죠? 그래서 뭐 많이 빠져봐야 한 600선, 580선 정도 빠지면은 거의 바닥이 온 것 같은데 그래 봐야 뭐 지난 10월달 급락보다는 이제 음봉이 나와도 작은 음봉이 나오면 끝인 거예요. 이제 하락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시장을 떠나 있어야 될 때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부해서 내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될 때이지 뭐 인버스를 사는 거는 정말 위험하고요.
저는 지난번에 뭐 금을 좀 샀다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포트 2부에서 분산 투자 차원에서 산 거고, 핵심은 이제 보통주를 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겁을 먹을 때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기업을 찾아봐야 될 때이다 라는 게 저희 확실한 비유이고요. 뭐 어제 만났던 친구한테는 좀 제가 술이 좀 돼서 지금은 사모아야 될 때이지 무슨 롱을 해야 될 때이지 무슨 숏을 할 때냐, 그래서 제가 내년에 성장할 수 있는 기업, 뭐 그런 기업을 사서 이제 한번 큰 수익을 내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얘기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시장이 뭐 잠시는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전 유튜브 올리는 거는 제가 계속 이제 보관하고 있으니까 내년 이맘때에 한번 보자고요. 정말 지금이 시장을 떠나야 해야 될 때가 맞았는지, 그리고 내년 이맘때 정말 이제 폭락이 왔는지를 보자고요. 그래서 저는 뭐 코스닥도 660 정도 나온 것 같던데, 이게 빠져봐야 뭐 한 600선까지는 뭐 한번 이렇게 한번 터치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연말에 가서도 이게 회복 못 될 건지를 본다면은 그럴 확률은 이제 많이 낮아 보인다 라는 게 저희의 추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여러 종목들을 분석해서 올리고 있고, 오늘도 올릴 종목은 이제 PNT라는 2차 전지주를 한번 제가 이제 들고 와봤는데요. 한번 저의 의견이 어떤지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의 의견이 어떤지 한번 뭐 좋은 이제 의견을 주셨으면 서로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 PNT라는 회사라고 그러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시총이 한 866억짜리 좀 작은 기업이에요. 근데 뭐 BWCB가 좀 있어서 플러스 한 200억 원 해야 되기 때문에 한 1000억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총이 1000억인데 제가 이제 누차 이제 제가 종목 분석 거를 올리면서 말씀을 올렸던 거는 기업의 크기는 시가총액의 크기가 아니라 매출의 크기라고 하셨잖아요. 매출이 성장해야 기업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매출 성장이 가장 중요하다 보고 있고, 분식 회계를 하든 뭘 하든지 매출을 따내서 손대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매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제 확고한 생각인데, 그럼 이 PNT라는 회사는 매출이 정말 확대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동사의 연간 매출액을 보면은 아까 제가 아마 1000억 정도라고 얘기 들었잖아요. 800억, 1000억, 900억 한번 이제 역성장 한번 했고요. 다시 1000억, 1400억, 올해는 2500억, 내년에는 3400억, 내후년에는 4700억. 이 컨센서스입니다. 800억짜리가 내후년에는 4000억까지 성장한다는 겁니다. 몇 배 성장하는 거죠, 이게? 영업이익이 40억, 80억 적자가 났던 기업이 뭐 100억, 200억, 300억 이렇게 성장한다고 정권사 컨센서스는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 활동에서는 돈을 벌고 투자 활동은 돈을 이제 나가고 있고요. 이렇다 보니 예상 퍼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PER 퍼잖아요. 퍼가 보시면은 7배, 5배, 3배. 예, 이거 믿을 수가 없죠, 이거는. 예.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되냐면은, 주가는 이제 최근에 이제 2차 전지주가 안 좋다 보니 격배열 상태입니다. 뭐 금요일도 주가가 빠져가지고 5일선, 21선, 60선, 120선이 정확하게 우하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기술적 분석하는 친구들은 이거는 끝났다, 사면 안 된다, 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면 안 될 때일까요? 지금 기술적 분석 다 할 줄 알잖아. 이걸 모르는 투자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그래서 경쟁력이 없다는 겁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사면 안 될 때에 사는 게 우리 가치 투자자고요. 기술적 분석상 이제 사야 될 때 파는 게 우리 투자자들인데, 이미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주가 빠졌을 때 어떤 놈들이 사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최근에 난 공시를 한번 볼까요? 11월달 공시가 났는데 가치 투자 자문위원회는 이제
전통적인 가치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이 자문사가 PNT 지분을 보시다시피 늘리고 있어요. 세부 변동폭을 보면은 주가는 빠지고 있는데 10월달, 11월달 예, 뭐 샀다 팔았다고 좀 하고 있긴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늘어나는 13,000원에서도 뭐 이제 뭐 25,000주 사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54만 주 있던 게 62만 주로 이제 단순 투자 목적으로 주식 매매해서 지분을 1% 정도 더 늘렸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이런 친구들은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13,000원대도 막 샀잖아요, 이렇게. 샀는데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가치투자 자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보고 있고, 뭐, 타이거 자산 운용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팔았네요, 그죠? 그래서 판 이유가,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굉장히 이제 뭐 드라마틱하게 이게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 분기로 보면은 2분기 적자가 한번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뭐 적자 났으니까 이거 다 뻥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3분기 실적이 또 슬로우하게 나왔죠. 뭐 매출액도 좀 줄었고 영업이익 단에서도 뭐 기대치보다 많이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 이거 뭐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이제 매우 적지 않나라고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매출담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거 두 개 합치면 150억 정도 되죠. 1,500억 정도 되죠. 2천억 이미 3분기까지 2천억입니다. 연간을 보면은 3분기까지 실적이 작년 온기 실적보다 이미 초과해 버렸어요. 그렇다 보니 올해의 매출이 작년보다 성장할 거라는 거 거의 확실하고 단 영업이익 단에서는 크게 나오진 않겠죠. 영업이익을 보면은 아마 적자가 났잖아요. 그래서 4분기에 50억 정도 난다면 100억이 맞춰지겠지만 뭐 좀 미스가 난다면 이건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매출이 성장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동사에 이제 지금 6년치가 아니라 좀 더 길게 보면은 동사는 상사에 한 번도 매출이 역성장한 적이 없었던 기업입니다. 딱 한 번, 이때 한 번 역성장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는 이 회사가 전기차에 그 전기 배터리 2차 전지들하는 그 소재를 만들다 보니 그 중국에서 보조금이 좀 철폐해야 되는 거로 인해서 이때 한번 이제 그 수익이 한번 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역성장한 금액을 보면은 100억도 안 되잖아요. 100억인가요? 100억도 안 되는, 100억 좀 넘는데 100억이 넘는 10% 정도의 역성장을 있었을 뿐이지 계속 동사는 성장하는 기업이다. 그러면 이 동사의 경쟁사가 있는데 경쟁사는 어디냐면은 그 CIS라는 이제 기업이 있어요. 이제 이 기업은 시가총액이 동사보다 훨씬 큰 1182억입니다. 그런데 이제 매출단을 볼까요? 아까 우리 그 PNT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CIS 같은 경우는 보시죠. 매출액이 200억, 100억, 140억, 700억, 200억. 예, 이거는 영업이익은 적자. 분기로 보면은 이제 적자 지속. 이렇죠? 근데 이 기업은 그 중국의 그 이제 납품을 똑같은 거 이제 납품한 회사인데 이 회사의 이제 매출액은 260억인데 시총은 200억 정도 되죠? 그죠? 근데 PNT는 시총이 866억인데 매출은 얼마입니까? 예, 뭐 작년에 1,500억, 올해는 2,500억 정도. 예, 매출 볼륨은 10배가 차이가 나죠, 거의. 맞습니까? 예. 여기 2,500, 1,400억, 2,500억, 100억 이렇게 보이시죠? 그런데 866억. 근데 경쟁사인 CIS는 시가총액 1,200억 가까이 되고 매출액은 260억. 예, 예, 뭐 어떻습니까, 이게? 매출액은 거의 10배 차이가 나죠? 10배 차이가 나는데 시총은 CIS보다
PNT가 뭐 한 40% 아니 30%인가요? 그래서 작은 게 확실하잖아요. 그러면은 CIS라는 경쟁사보다 PNT가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CIS도 뭐 최근에 약세인 거는 맞겠죠? 보면 확인 안 해봤는데, 예, 이것도 이제 뭐 약세인 거는 맞는데, 뭐 CIS 경쟁사 대비해서 PNT는 월등히 이제 지금 저평가를 지금 받고 있다. 그래서 이런 차트를 보고 어떤 이제 기술적 분석가들이 매수를 하겠어요, 그죠? 우리 같은 사람 아니면 우리는 이제 매출이 커져가는 기업은 매수를 하고 매출이 줄어가거나 이제 감소하는 외형이 줄어드는 기업들은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이 회사 주가는 뭐 반토막이 난 상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증가하고 있는 기업, 이런 기업을 뭐 내년에 한번 관심을 꺼내두고 투자해 봐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기업이 매출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실적이 증가한다면은 뭐 코스닥 뭐 거래소 다 빠져도 갈 기업은 가거든요.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이제 2000 정도 되는 2050인가요?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069네요. 이게 3000 간다고 모든 사람이 다 돈 벌 것 같습니까? 이 4000에 간다고 우리가 투자한 기업들이 다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종합주가지수가 1000에서 2000까지 이제 100%가 지난 시기에 올라왔는데 돈 다 벌었나요? 그럼 반대로 2069가 1800 간다고 하면 10% 빠지는 거거든요. 10% 빠진다고 모두가 다 손해볼 것 같아요. 결국 기업을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 지수가 빠져도 돈을 버는 거고, 기업에 대한 제대로 된 공부를 못했던 분들은 지수가 50% 100% 올라가도 돈 벌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업 내용을 갖고 이 회사가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인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져왔고요. 뭐 앞서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내년 시장 겁먹을 거 없다. 저는 오히려 뭐 얼마나 급등하려고 이렇게 빠졌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에야말로, 그리고 내년 아니면 내후년까지 해서 정말 좋은 투자 기회가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PNT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PNT라는 회사는 이제 저는 이제 회사 기업을 볼 때마다 이 기업이 왜 상호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저는 이제 많이 보거든요. PNT는 People and Technology, 이제 사람과 기술, 예, 사람을 위한 기술이라는 말도 될 수 있겠고요. 예, 이 기업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플로로그를 보면은 이제 제가 설명할 거는 회사의 개요, 회사의 주요 영역, 주요 사업, 매출과 손익 추이, 이런 걸 이제 볼 건데요. 이거는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나고 난 다음에 IR이 한번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한번 들어가서 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들었던 내용을 이제 토대로 이 회사에서 말하는 거하고 제가 이제 판단하는 부분 좀 설명드릴 거고요. 이거 설명드렸다고 해서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분석 올린 거 다 사시면은 앞으로 한 달에 한 4-5개씩은 사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한 2년 하시면 한 100종목 사셔야 될 텐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거는 참고로만 하시고 이제 투자는 본인의 독립적인 의사에 의해서 이제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PNT라는 회사는 이번에 저는 경영자를 매우 좋게 보거든요. 김준섭이라는 이제 대표이사께서 금호공대, 뭐 금호공대면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이게 예전에는 아주 좋은 회사였어요. 금호공대 기계공학과 나오고 서통이라는 회사에서 설계팀장을 하다가 2003년도 12월에 이제 설립을 했어요. 그러면 서통이라는 회사에 다니다가 이제 설립을 했는데, 서통이라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었냐면은 보시면은 1954년도에 설립되었다가 2003년 8월 달에 부도 나서 2004년 7월에 최종 파산돼서 없어진 기업입니다.
약칭이 서울통상이라는 이제 회사였고, 이 서울통상 약칭 서통은 썬파워라는 이제 건전지를 만들었어요. 지금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나라 건전지 하면 썬파워였거든요. 썬파워 건전지를 만들었다가 그래서 알카라인 구미에서 알카라인 건전지를 만들었고, 이후에 그 두라셀이라는 또 우리 글로벌 그 전기 회사 있지 않습니까? 이런 회사와 이제 협업을 했던 이제 전기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이 회사에서 전지 사업부를 이제 운영했던 팀장이었는데, 이 회사가 2003년 8월달에 이제 부도가 났다고 했잖아요. 부도가 나서 그 직원들과 함께 2003년 12월 30일 이제 보시면은 8월달에 부도 나고 이제 12월달에 만들었죠. 이제 그때 이제 설계 팀원들하고 같이 나와서 이제 회사 망했으니까 우리가 독립하자, 그동안 배웠던 지식을 이렇게 해서 이제 경북 구미 보면 이제 경북 구미에 있었던 회사죠. 아까 저 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만들어서 현재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공장, 2공장, 3공장이 있고요. 3공장은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회사 사업부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제 공장이 이제 본사가 있고 2공장, 이제 3공장, 이건 이제 건설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회사이고요. 핵심은 이제 2차 전지 소재입니다. 직원은 263명이고요. 동사의 설립기를 보면은 이제 이 설립된 건 아까 소통이 망해서 이제 그때 설계팀장이 이제 만들었다고 했죠, 제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소통해서 실패해서 만들었고, 이게 또 깜빡깜빡하네. 이거 왜 그럴까요? 만들었고, 이후로 처음에는 그 프리즘 시트, 광각 시트에 있는 코팅 설비를 개발했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애시드가 거의 이제 맛이 갔잖아요. 그래서 처음 설립기에는 프리즘 시트 광학 필름으로 이제 성장을 하다가 이후 도약을 하게 된 거는 이제 그 LG전자라든지 프리즘 시트 같은 걸 국산해서 이거로 이제 처음에 설립해서 매출을 발생하다가 여기서 도약했는데 2008년에서 2009년 넘어가면서 이제 LCD는 거의 이제 힘이 되게 되었고요. 2009년부터 현재까지 약 10년간은 2차 전지로 이제 성장을 했던 회사입니다. 본 회사의 걸 보면은 국내 최초가 다 많아요. 국내 최초, 세계 최초. 그 FCCL 국산화 성공. 그러니까 외산 장비를 국산화하면서 성장한 기업입니다. 분리막에 있는 코터라 그러면 뭐냐면 코팅이라고 하죠. 코팅기를 코터라고 그러거든요. 분리막 코터를 이제 국내 최초로 이제 만들었고, 2차 전지 전거에 들어가는 코터. 이 회사는 코팅기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코팅기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요거를 이제 이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이 친구들 만든 게 코터라고 코팅기 만들고, 이 코터 양면기, 단면기, 그 프레스는 압축해서 설리터 잘라낸다는 건데요. 주로 이런 기계입니다. 이제 코팅기, 직장 다니시면 전부 다 사무실마다 코팅기 하나씩 다 있잖아요. 코팅기가 이제 보통 이제 사무점 같은 거 예전에 만들 때 많이 썼던 건데, 이런 큰 코팅기를 만드는 이제 회사이거든요. 이게 예전에 전부 다 일본산 장비가 다 들어왔다가 국산화를 함으로써 성장했던 기업이고, 경쟁사라고 하나 있는 게 CIS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회사의 이제 그 대표가 그때 한번 이제 CIS라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에 이제 그 유튜브를 보니까 설명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잠시 보면요. 이 회사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매출액 200억인데 시가총액 1200억 가까이 나오는 이 기업입니다. 이 기업과 나중에 이제 한번 보시면은 똑같은 이제 제품이니까, 이제 국내에서는 CIS와 PNT 두 개 회사가 이제 이 시장에 들어왔고요. CIS가 이렇게 지금 요즘 이렇게 힘리던 거는 중국의 파트너사가 있는데 사드 보복 때문에 매출이 이제 700억까지 왔다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어요. 사드 보복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 회사는 이제 올라가기 매우 힘들다라고 보면 되고요. PNT는 중국보다는
우리나라 3개사 LG화학, SK이노베이션 같은 국내사를 이제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동사보다는 훨씬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산 장비를 국산화한 이제 회사이고요. 이 회사의 이제 기술은 뭐 롤투롤이라는 이제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롤투롤이라는 기술이 뭔가 싶어서 한번 봤더니 롤투롤 이제 건조기라고 합니다. 이제 건조기 같은데 이제 여기서 그 코팅하고 나면 코팅을 말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말리는 기계, 그거를 롤투롤로 이제 만들어서 넣는 기계 같습니다. 이런데 이제 강점이 있어서 이거를 가지고 주로 2차 전기 사업부, 소재 사업부, 정밀 자동차 사업부가 있는데 지금 핵심은 전기 사업부거든요. 이제 전기 사업부가 핵심이고 여기서 분리막, 양극, 음극재, 분리막 제조하는 이게 매출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소재 사업부는 망했던 사업부입니다. 왜냐하면은 LCD에 들어가는 이제 장비를 만들었는데 LCD가 중국한테 완전히 장악이 됐잖아요. 그랬던 회사 그 사업부인데 그 MLCC라 그래가지고 적청 세라믹 콘덴스라고 이게 요즘 얼마 전에 핫했던 분이 아십니까? 삼성전기 사막 콘덴서가 만들었던 게 MLCD 적청 세라믹 콘덴서인데 이 장비를 또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전기 사업부가 내가 보기에는 한 80%, 소재 사업부가 한 20%, 이거는 뭐 소소하게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사에 이제 보면은 동사는 2015년 딱 한 번 이제 2차 전지 보조금 폐지 때문에 한번 10% 정도 이제 역성장했고, 그 이후로 창립 이후 한 번도 역성장한 바가 없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이제 한 4%에서 5%, 4%가 좀 안 나오게 이제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영업이익이 한 5% 정도, 4% 정도 나온다는 얘기는 이 회사가 만드는 게 매우 경쟁력 있는 제품 아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기업을 가장 좋게 보는 거는 매출액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작년에 1851억이었는데 올해는 3분기까지만 2천억을 넘겼거든요. 근데 동사는 2천억을 넘겼는데 시총이 지금 1,000억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경쟁사인 CIS는 매출액 200억에 1,200억이라고요. 그러면은 어디가 고평가되고 어디가 저평가된지가 봐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2차 전지 사업부 부분에 이제 한번 이제 보시면은 2차 전지를 이제 딱 잘라서 보면은 여기는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그 사이 분리막이 들어가거든요. 여기 들어가는 2차 전지용 극막 분리막에 들어가는 이제 이런 코팅기들을 이제 코터라고 하잖아요. 코팅기 이런 걸 만들어서 납품하는 회사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국내에서는 CIS와 동사가 양분하고 있는데, CIS는 좀 많이 힘든 상태이고 동사는 계속 크게 성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보면 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건데요. 양극과 음극이 있고 그 사이에 분리막이 있습니다. 양극에서는 알루미늄 호일, 그 분리막은 필름, 그리고 CU 이제 구리 호일이 들어가고요. 리튬 코발트를 이제 코터는 코팅기를 코터라고 한다 그랬죠. 코팅해서 이제 드라이해서 프레스 눌러서 슬리터 잘라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판매처는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국내 3사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3사 전기 만드는 회사가 다 들어가고 있는데, 중국은 그 사드 보복 때문에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로 유럽 쪽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만드는 이제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고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이제 중국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 크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 이분들이 이제 이게 성장 이렇게 갔을 때 우리가 그대로 따라 먹을 수 있었다면은 CIS가 이 모양이 꼴 안 됐을 텐데 이제 완전히 박살이 났고, 동사도 이제 중국 쪽 매출이 이제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게 2014년도잖아요. 이게 2014년, 15년 넘으면서 사드 보복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감소했다는 게 동사는 매출 한 10% 감소한 게 전부이고요.
CIS 같은 거는 700억이 넘었던 게 200억으로 3분의 1 토막이 나와버렸죠. 동사의 경쟁력이 경쟁사 대비해서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의 주로 이제 거래처들을 보면은 LG화학, LG전자, 삼성 SDI, 제이모직, SK이노베이션, 그리고 뭐 이런 전부 다 들어가고요. 중국 뭐 BYD 같은 회사 다 들어가고 있고요. 뭐 테슬라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얼마나 뭐 할지는 모르겠고, 뭐 회사 측 설명에 의하면은 내년에는 혹시 기대를 해볼만 하지 않겠냐, 지금 견적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뭐 잘 되면은 테슬라도 납품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가 뭐 얘기는 하는데, 그거는 돼야 되는 거고요. 그죠? 예.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거는 분명하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매출이 가장 핵심인데, 2016년 이때까지만 중국 매출이 60%였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렇게 매출이 이건 2014년도거든요. 200억, 234억 매출이 지금 3분기까지만 1462억이 나왔습니다. 예, 이런 기업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매출이 234억 나왔는데 1462억 이렇게 떡상을 했잖아요. 떡상을 했는데 주가는 이제 떡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2분기 시작이 적절하놨고, 이제 3분기 매출이 좀 슬로하게 나와서 힘든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이렇게 빠지는 게 옳은 건지 반토막 나는 게 정당한지는 전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만 그런 의문을 품고 있는 게 아니라 이쪽 그 공시를 보시면은, 저도 이게 이렇게 빠져야 되게 오를까 했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가치 투자 자문도 아니 뭐 이게 왜 떡락해야 돼, 떡상해야지 하면서 이제 지분을 1% 늘리고 있고요. 이런 상태인데, 글쎄요, 이렇게 한 1년, 2년, 3년, 4년 만에 매출이 234억이 1462억까지 급등하는 기업인데 주가 빠지는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소재사업부인데요. 이제 소재사업부 같은 경우는 LCD가 망가졌다가 지금 그 적정 세라믹 콘덴서 MSCC로 지금 살아나고 있는 사업부거든요. 그 부분만 이거는 보면 될 것 같아요. 벌써 30분 넘어서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그 동사는 이제 처음에는 디스플레이 소재를 만드는데 디스플레이가 중간에 완전히 박사 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볼 필요 없다, 버린 사업부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의외로 이제 MLCC 때문에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MLCC 때문에 살아난 부분이어서 소재 사업부의 매출을 보면은, 이거 제가 좀, 제 글씨가 되게 못 쓰는데 이게 들어가서 이거 좀 창피한데요. 이게 아까 이제 봤었던 이제 2차 전지 사업부와는 완전히 그래프가 완전히 틀리죠. 예. 틀린데 이제 좋은 정상은 뭐냐면은, 다 보시겠습니다. 2014년도에 760억이 중국한테 디스플레이 쪽이 이제 박살이 나면서 300억까지 이제 반토막이 나버렸죠. 예. 그래서 이게 끝날 줄 알았어요, 이게. 그런데 MLCC 때문에 2014년보다 지금 더 높은 이제 871억이 나왔어요, 작년에. 근데 올해 3분기까지만 거의 500억 나왔거든요. 4분기 더 나오면은 회복한 거죠, 그죠? 그래서 동사는 2차 전지 사업부와 이 소재 사업부, MLCC로 이제 살아나고 있는 소재 사업부, 이 양대 심장으로, 두 개 심장으로 성장하는 기업이지 않겠나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근데 이거 하다 보니 벌써 30분이 넘어서 또 파일 두 개로 올라가지 않나 싶은데, 이거, 이게 쉽지 않네요, 이게. 빨리 압축한다는 게. 그리고 이제 정밀 자동화 사업부 같은 경우는 뭐 크게 기대할 만한 부분이 아니고요. 이건 왜냐하면 반도체 그 휴대폰에 들어가는 사업부거든요. 근데 휴대폰 자체가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중국향 매출이 20%에서 지금 0%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사의 이제 3분기 말 수주 잔고가 2190억이거든요. 2190억. 근데 이게 수주가 이게 한 8, 9개월이면은 전부 다 이제 실적으로 바뀐답니다. 실적으로 바뀌면은 내년까지 8, 9개월, 내년 3분기까지 해서 한 2천억이 또 매출이 쌓인다는 거죠. 그러면 PNT 같은 경우는 지금
수주 잔고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내년에 3,400억, 이게 헛돈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미 수주 받은 것만 2천억이 넘어가는데 그게 8개월 동안 반영되면 한 3분기가 안 되거든요. 그럼 내년 한 반기, 상반기까지 2천억이 발생한다면은 그 수주도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 회사 성장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다면은 시총 866억은 싼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재 이 수주 잔고를 이제 나눠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2차 전지 1340억, 소재 다시 살아나고 있죠. 348억, 정미 자동화 이건 볼 필요 없다 그랬는데 이게 19억, 그리고 중국 쪽이 이제 481억. 이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 법은 해봐야 2차 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2차 전지, 소재 이 두 개를 통해서 이제 성장하는 기업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사업부에서 워낙 이제 급등을 하고 있다 보니 동사는 이제 한번 사서 이제 보유해 볼 만한 기업이지 않나 싶어서 이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하는 거로 하고요. 동사는 2차 전지 관련주인데 경쟁사인 CIS, 아까 하나 경쟁관계 한번 봐야겠네요. 경쟁사. 경쟁사는 이제 이게 CIS거든요. 예. CIS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중국 쪽 매출이 꺾어지면서 매출액 200억 나온 회사인데 시가총액 1200억입니다. 동사는 매출액이 2700억이 나오는데 시총이 880억 정도고요. 뭐가 더 싸죠? 예. 본인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회사는 일본에 있는 히라노라는 회사가 업력만 5, 60년이 되는 이제 독점적인 회사였거든요. 히라노가 이제 독점하는 거를 CIS와 PNT 이 양 회사가 이제 국산화를 성공한 거고요. CIS는 중국과 이제 협업을 하다가 이제 중국 쪽이 엎어지면서 힘이 든 상태이고, 동사는 국내 3사 다 들어가고 있어서 이제 뭐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제 문제가 왜 이거 3분기에 적자가 났나,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제 의문일 텐데요. 그 매출은 계속 늘어났는데 이제 영업이익에서 30억 적자가 난 부분은 이 IFRS를 적용하면서 매출 발생 시점을 선적시로 볼 것인지 도달시로 볼 것인지 이제 이슈에 있어서 해결을 이제 변경했습니다. 변경하는 과정에서 예전에는 이제 뭐 제품을 PO를 받아서 선적을 하면은 매출을 잡았는데 지금은 수령까지 하는 걸로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매출은 늘어났는데 영업이익은 수령한 이후로 잡다 보니 이제 일시적으로 영업이익에서 적자가 나고 이로 인해서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거 혹시 이거 추세적으로 뭐 박살난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해서 주가는 이제 반토막이 나버렸고요. 그리고 본사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2차 전지하는 업체들 상당 부분이 지금 힘든 상태입니다. 너무 이제 고배율로 준 게 아닌가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2차 전지주 관련주를 이제 많이 이제 매도를 해서 주가가 약세인 게 사실인데, 매출이 이렇게 늘어난다면은 이제 그게 정당할까라는 부분에서 저는 의문이다 이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올해 종목 발표는 이거로 마무리하고 내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